내 요리를 누군가 먹어준다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죠.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면 어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A Roma many people, tutti quanti sono qua and everybody's happy, ma non c'è felicità più vera. Baciami, baciami, baciami ancora. Baciami, baciami, baciami ancora. 요리사의 그림 노트는 셰프님에게 의미가 깊은 책인 것 같아요. 파스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책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결론을 냈던 게 그 누가 과연 읽겠냐 그 책을. 사실은 꿈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시간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꿈으로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책으로 나와서 그걸 어떤 분들이든 읽었으니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 속에 엄청난 양의 그림이 담겨 있던데요. 시간 많이 걸리셨죠? 이거는 여기 있는 그림은 오로지 브레이크 타임에만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뭐가 좀 채워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리사이기 때문에 요리책을 많이 보고 보러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요리책들은 기가 막힌 요리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요리들이 막 그 요리 한 켠에는 몇 미리를 어떻게 넣고 이 과정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불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직업이 요리사인데도 읽기 싫더라고요.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그냥 이런 식의 레시피를 이용한 혹은 이런 식의 완성된 그림을 이용한 그냥 눈이 즐겁고 행복한 요리라는 개념의 카테고리를 가졌어요. 그림이 전부 수채화던데 수채화로 음식을 표현하면 장점이 많은가 봐요? 네, 색깔적인 부분에서도 발현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물을 이용하니까 그림이 조금 더 맑고 청량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유화로 그린다든지 뭐 조형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그린다든지 근데 그거 이면에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수채화이기도 해요. 서양화를 전공하셨죠? 셰프님만의 플레이팅 노하우가 있겠어요. 네, 이 플레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예쁘게 놓는 방식, 그 음식과 어울리는 것들, 그게 맛이 됐든 색깔이 됐든 모양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 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팅을 하면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이 먹기 전에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요리사로서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파스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씩 꼭 파스타를 먹자. 전 지금도 그걸 지켜요. 무조건 파스타를 먹습니다. 사 먹든 제가 해 먹든 사실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 많이 먹는 사람한테 이기지 못한다고 많이 먹어봤고 이걸 과연 최적화된 맛을 좀 찾아보자. 혹은 최소한 내 입맛에라도 좀 맛있게 만들어 보자. 레시피에 의존하는 요리보다는 이탈리아 요리는 감성에 의존하는 요리들이 많이 있고 또 요리를 하면서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먹는 사람까지도 행복한 그런 개념 자체를 갖고 있다는 요리가 이탈리아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비슷해요. 네, 두 가지가 많이 비슷하고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 많이 쓴다는 것들, 뭐 한식에서 말하는 계량되지 않은 것 같은 하지만 계량된 듯한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리들,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많이 허용이 되고 또 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셰프님의 파스타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까르보나라라는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크림 들어가는 파스타 말고 이제 그 제대로 된 계란 노른자만 이용해서 만드는 까르보나라를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신사분인데 매일 점심때마다 그걸 드시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열흘인가 20일인가를 계속 드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너무 맛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되게 고맙죠. 그 손님에겐 까르보나라가 소울푸드였겠네요. 셰프님의 소울푸드는 뭔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주말마다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게 국수 아니면 그런 찌개 같은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방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사실은 어린 적에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게 그 음식의 맛이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시간이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걸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feeling good, I'm feeling over the moon.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I fell in love with you. You make me so happy, you blew my clouds away. I'm feeling good because I love you. 여름에 더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냉파스타 종류의 그 파스타 면을 일반 스파게티 면 이런 거 말고 카펠리니나 얇은 면들 이용해서 좀 차가운 파스타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원한 야채들 같이 곁들이시면 더 좋고, 물론 소스도 아주 가벼운 뭐 간장 베이스의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드시면 한 끼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만약에 요리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 혹은 당장이라도 저녁 때 드시는 분들은 어떤 요리를 만들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랑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누구랑 먹을까 이거를 고민하시면 그 있던 시간에 요리가 맛이 없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m feeling good, I'm feeling over